안녕하십니까. CEL 관세사무소 박경식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60년에 태어났고요. 지금은 나이가 그러니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조업을 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애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도국이라든가 저개발국에 많이 알리고 싶은, 그래서 강렬하게 애교관이 되고 싶은 꿈이 아주 컸었습니다. 1980년 전남대학교 상과대학을 입학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법과대학을 가고 싶었었는데 법과대학을 가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시낭이 될까 봐서 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상과대학으로 입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81년에 의무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열정에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고시는 전국에서 1년에 20명을 선발을 하였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1차 시험부터 아주 혼자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로 했었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학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거의 하루에 16시간씩 하는 정도로 했었습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로 4학년 1학기 때 중도 포기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1987년 졸업하는 해에 의무고시에 낙방을 해서 결국에는 의무고시를 더 이상 시험을 포기를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됐는데 1986년도 말에 은행에 합격을 한 상태였고요. 국민은행에 입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생활은 저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2년 한 2개월 정도 은행 생활을 하고 곧바로 당시에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였습니다. 현대증권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국한 관리법상의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또는 해외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서 기관 투자가들만이 해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증권 자산을 가지고 외국의 주식 내지는 채권을 사고 파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현대증권 국제부의 업무는 참으로 만족스러웠고 굉장히 뿌듯한 순간들이었는데, 회사 정책상으로 해외 투자가 업무는 점점 축소를 시키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요. SK해운 측에서 선배님으로부터 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95년 초에 SK해운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SK해운에서는 처음에는 자금 담당 과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차트링 파트로 옮겨서 전략기획 업무와 용대선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SK에 입사를 했을 때는 나이가 이제 35, 그 다음에 저희 애는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트링 비즈니스에 굉장히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고요. 2004년에는 그룹에서 선발한 인원에 뽑혀가지고 약 반년 정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2004년 말에 한국에 귀국하여서 SK해운에 복귀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태스크포스 팀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 이후에 임원이 돼야 되는 건데 임원이 결국엔 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K해운에서는 46이 되는 2006년 9월 달에 회사를 관두었고요.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를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꿈을 실현을 해보겠다는 야망으로 시작한 사업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자만에 빠져 있었고, 제 스스로가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참으로 힘든 고난의 10년 정도라 할까요? 펼쳐지게 된 거죠. 문제는 매출채권 회수였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자연스럽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수입은 해야 되고, 그거는 개인적인 자금으로 메꾸고, 또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와의 컨플릭이 지속되면서 인간관계도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을 겪은 과정에 SK해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던 관세사에 이제서야 다시 한번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주말에 공부를 하면서 관세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관세사 시험을 결국에는 제가 50대 중반에 이제 보게 됐는데, 1차 시험은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는데 2차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의 탈락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제 나이 50대 후반에
이제는 회사를 휴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모든 노력을, 열정을 관세사 시험에만 투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서 저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는 주말을 이용을 해서 학원에 가서 복원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강주로 왔는데 집사람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됐고요. 은행을 다니면서 결혼했고요. 50대 초반에 저를 놔두고 그냥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또 다른 일상은 계속 되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시 살아간다. 제 꿈을 계속 펼쳐나갈 텐데 내가 집사람이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언젠가는 합격할 테니까 지켜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을 해가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년 말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18년에 또 2차 시험을 또 떨어지게 됐으니 굉장히 좀 난감을 했었고요. 관세 평가 부분하고 상품학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것들이 좀 많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가열차게 전 과목을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외우는 쪽에 치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또다시 낙방을 하게 되었죠. 집사람 보내놓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중간에 시험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제일 그 친구한테 미안했던 거는 자꾸 떨어지는 거. 떨어질 때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답답해요. 나도 하소연하고 했지만은 그 친구가 만약에 있었으면 얼마나 같이 그 친구도 애달팠을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시험 떨어지면은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낯을 들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아마 더 나는 언젠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떨어졌지만은 환갑이 다 된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외우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수준에 와 있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시간이 촉박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내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서야 조금씩 캐치업을 하게 됐죠. 내일 모레 환갑이 가까웠는데 머리는 백발인데 모의고사장에 가면 참으로 부끄러웠어요. 젊은 학생들 보기가. 다른 사람들은 인식도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런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게 가장 저를 좀 어렵게 했고요. 그렇지만은 키워드를 내가 명쾌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시험에서는 나는 잘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2020년 시험에서는 키워드 위주로 썼다고 자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시험 무역 실무 때 그 전날 봤었던 게 다 나와서 너무 행복했었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번에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말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고요. 그걸 또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PC에서 다시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했을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아들이 보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 환호를 지른 것 같아요. 합격하는 순간에 정말 집사람이 간절하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옆에 없으니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진 보고 합격했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우리 누이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고모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제 누이가 정말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이가 사실은 저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광경이 멀리 전화상으로 눈에 아주 선연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제가 젊었을 때 꿈꿨던 외교관의 길, 무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은행, 증권, 회원회사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게 관세사를 공부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동력인데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인생 후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서 공부를 했었고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집사람한테는 안타깝죠. 집사람을 보내고 제가 가장 후회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30대 그리고 40대 초중반까지는 항상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본인이 뿌듯하게 느끼고 이래서 저 또한 같이 행복하고 했는데 제가 사업하는 와중에 자금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집사람이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이게 지금도 가장 애통하고요. 제가 사업에서 이렇게 힘드니까 집에 오면은 과거같이 낯이 밝지 않았다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우면은. 그게 지금도 항상 안타까워요. 왜 그때 그냥 밖에 일은 밖에 일이니까 좀 더 담대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표출하고 막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애달픔이 지금도 상당히 가슴 한쪽에 많이 아리고 있고, 지금도 사진 보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인사하고 이제 할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수습 기간을 끝나고 곧바로 관세업을 오픈해서 초창기에는 고객이 많지 않아서 좀 쉽지 않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관세 사업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은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애교 업무에 대한 열정,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계속 했었던 외국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업을 하면서는 거의 뭐 100% 다 충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아마 향후에도 저는 여전히 이 관세업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시험은 키워드 위주로 다 외워야 된다는 사실, 자기의 법칙이 있으면은 훨씬 수험장에 가서 서술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저도 1, 2년 내에 시험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서술했다는 것이죠. 지식은 남한테 서술은 할 수 있지만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법규는 글자 하나 잘못 써두면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규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된 제도 같은 데에 대해서는 다 외워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은 외우는 데 한계가 있다? 그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머리는 회전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외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법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농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법을 이해하고 그걸 외워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족스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굉장히 짧은데, 젊었을 때는 누가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놀잇감이 더 많으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놀잇감들이 많지가 않아져요. 어떤 새로운 것을 안다는 기쁨, 엔돌핀이 엄청나게 솟죠. 도파민 팡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책 읽기, 신문 보기 이런 것을 취미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사로서 해야 될 게 한국의 무역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찾을 것이고요. 그쪽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현업에서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보,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격하는 순간이라든가,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이 쭉 보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고, 항상 당신한테 내가 정말로 고마운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당신이 항상 믿었던 남편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 꼭 될 테니까 잘 지켜봐 줘서 고맙습니다.